자, 24년 10월 모의고사 21번부터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대로 쌤이 판서는 패드에다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고 칠판에 있는 거 같이 보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괜찮으실까? 갑시다. 자, 먼저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 관대함에 대한 진정성의 여부. 과연 짧게 그 순간 그 관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관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사람이라는 건 반복이 되어야 그 반복된 것이 누적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여기에서 예시가 아주 좋은 예시로 하나 나오죠. 그래서 no existence of an instant virtue in contrast to his habituality.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스턴트라는 단어, habituality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이 글의 맥락상 반이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virtue, 미덕에 대한 어떠한 존재도 없다. 뭐와는 반대로 그의 어떤 habituality, 습관성과는 대비되는 반대되는 즉각적인 어떤 미덕의 미존재 이런 의미죠. 주제로서. 제목으로는 instant virtue, 그러니까 즉각적인 미덕이 과연 진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이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대함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정체성이 안정된 일부이며, 그러니까 일시적인 즉각의 미덕이란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 그 예시가 아주 첫 문장부터 잘 나오거든요. imagine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건 이제 상상해봐라, 즉 다시 말해 예시를 먼저, 사례를 먼저 얘기하겠다는 거야. 너의 어떤 보통 스tingy한 프렌드가, stingy는 좀 인색하다라는 건 뭐야? 약간 좀 쪼잔한, 그지? 관대하지 못하네, 반대말입니다. 어쨌든 관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런 인색한 친구가 delights in buying you. 저 buy가 또 사형식 동사다 보니까 you 다음에 크리스마스 프레젠트에서 간목 진목이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다 주면서 굉장히 기뻐해. 사다 주면서 after 뭐한 이후에 taking a generosity booster. 그러니까 관대함의 어떤 촉진제를 맞고 나서, 그러니까 take medicine 하면 medicine을 복용하다가 되잖아, 그렇지? 여기서도 take boost 한다는 건 촉진제를 복용한 뒤에, 그러니까 쪼잔한 친구가 관대함의 부스터를 먹고 나서 갑자기 관대해져. 내가 너 선물 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뻐해. 막 그런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봅니다. 부스트한 글자 그대로 촉진제입니다. 촉진제. 자, 그런 예시에서 How would you feel? 당신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하고 나서 3번 문장이 나오죠.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there is something은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겠죠. praiseworthy, 그것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지? 여기에서 그래서 something praiseworthy가 당연히 뒤에서 꾸며져서 정답이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About the action, 그 행동에 관한 것은 당연히 칭찬할 만해. 그리고 you'd be pleased, 역시나 마찬가지로 you would be PP니까 감정 동사에 있어서만큼은 주어가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할 땐 수동태가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도 기쁠 거야. 뭐 해서 to receive the gift. 그 선물을 받아서 너도 기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be pleased 수동태로 체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you say, 당신 또 이렇게 말할겠죠. Thank you and mean it. 진짜 그대로야. 나 정말 진심이야. 라는 뜻이죠. But, 하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But. 그의 change of heart. 여기서 change of heart는 뭐야? 마음의 변화죠. 먼저 stingy한 친구인데 갑자기 촉진제 맞고선 선물 주고 기뻐해. 그래서 이런 마음의 심적인 변화가 is not entirely, 전적으로 만족스러움을 준다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주어가 뭡니까? 그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여기 있고요. 그럼 아까도 감정동사에 대한 얘기 잠깐 했지만 이 satisfy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감정동사다 보니까 그 감정을 준다라고 할 때는 뭐야? satisfying, ing로서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까는 너는 기쁠 거야. 너는 아까 기쁠 거야 할 땐 you would be pleased라고 나왔지만 지금은 네가 감정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만족감을 준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이 자그제브스키라는 사람에 따르면 누군데 미국의 철학자야. 이 사람에 따르면 he's not really generous. 그는 진짜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친구가 선물 주면서 기뻐하는 거 보면서 정말 고마워. 진심이야. 너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하면서 막 나도 기쁘긴 할 건데 근데 그의 심적 변화는 그렇다고 쟤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야. 이 말 자체가 만족감을 완전히 전적으로 주진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니 쟤 쫌팽이였던 애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탁 주는데 고마워. 근데 이렇게 만족감은 안 느껴져. 왜? 저 행동, 제 마음이 전달되는 게 완벽하게 안 느껴져. 만족감을 안 줘. 왜? 이 사람에 따르면 걔는 그 상황에선 제너러스한 게 아니라고. 왜? 친구가 선물 줬잖아. 그럼 제너러스한 거 아니야? 얘가 아니래. 왜? When he despise, praise, 얘는 경멸하다라는 뜻이고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경멸하고 칭찬할 때 누군가의 캐릭터, 성격이라는 걸 경멸하거나 칭찬할 때 you use was for various virtue. 너는 그 다양한 어떤 미덕에 대해서 말을 사용하겠죠. 여기 자료 있으니까 저기 앉아. 자, 너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양한 어떤 미덕에 대해서 말을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 너 제너러스하다. 그리고 너 카인드하네. 너 커리지어스, 너 용기도 있다. 와 같은 기타 등등의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성격, 미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칭찬할 때 이런 말들을 쓰겠죠? 그죠? 이게 칭찬할 때 말이지 경멸할 때 말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뒤에 generous, kind, courageous 보시고 praise 할 때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a person who gives one gift, 한 개의 선물을 준 한 사람은 isn't generous. 그냥 여태 선물 같은 거 안 주다가 갑자기 선물 하나 띡 줬다고 해서 얘가 generous 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야. 대신에 항상 얘들아 대신에나 rather나 instead 같은 경우는 앞에 문장이 부정문이었을 때 그 부정문 대신에 쓰는 거야. 당연히 뒤에 무슨 문장? 긍정문이 나와야 될 거야. 오케이? 그거 확인해 주셔야 돼. 대신에 관대함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거야, fluctuating, 변동이 심한 거야. 부분이야. 뭐에? 그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 잠깐만. 그럼 instead라는 여기 연결사 자체가 앞에 있는 9번 문장과의 대조성을 말해주는 글의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선물을 줬다. 앞에 여기 표현들. 하나의 선물을 준 것은 제너러스함이 아니야. 대신에 뭐다? 제너러스함은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의 무슨 부분이다? 안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스테이블과 원 기프터의 차이의 대조성을 얘기하는 거야? 한 번의 기프터라는 건 아까 우리가 제목이나 주제에서 봤었던 무슨 단어? 인스턴트함을 얘기한 거야. 얘 평소에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러네 라고 했을 때 인스턴트함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안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성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선물 지금 니네들한테 한 번 줬다고 해서 내가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안정적이다라는 뜻은 내가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딱 주면서 역시 강쌤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서 되는 것이지 그 성격이라는 게 한 번에 선물을 준다고 해서 제너러스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제너러시티 한다라는 건 뭐야? 안정적인 부분이야. 그 도덕적 정체성. 즉 그 감정의 습관 말입니다. That is part of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일부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쌤이 아까 반복성을 얘기했다라는 건 그 스테이블함이 뭘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기 habit함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연결되셨나요? 이 스테이블함은 앞에 그 habit함은 앞에 있는 이 one gift함인 게 아니야. 대신에 스테이블한 거야. 즉 스테이블하다는 건 뭐야? 얘가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repetitive도 하나 챙겨두고 싶다. habitual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이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단어가 꼭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박스 안에 부분은 항상 뭐 빈칸 추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요. 따라서 자, 인과관계입니다. 따라서 virtue, 덕목이라는 건, 미덕이라는 건 뭐와는 반대로 non-typical impulse, non-typical이야 얘들아. 비전형적인, 전형적이다라는 게 뭐야? 만연하게 깔려있는, 그렇지, 흔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non이 붙었다라는 건 뭐와는 반대로 virtue라는 것은 비전형적 충동과는 반대로 뭐인 것이다? Virtues are, 얘가 부동사죠? The result of your personal history. 여기에서 말하는 personal history도 아까 얘기했었던 뭐와 동의어? habits와 동의어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 history라는 말 자체가 뭐로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역사 말고 무슨 뜻이 있다고 했지? 네 과거의 이력을 얘기하는 거야, history는. 그렇지? 네가 과거에 그게 쌓여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도 빈칸 추론 포인트 놓기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꼭 이 단어로 빈칸 추론으로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너의 개인적인 뭐 반복성,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었던 뭐 habit, 습관성, 이런 것들이 이 단어에 나와 주셔야 빈칸의 어떤 반복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재진술로서 말이야. 또 그 덕목들은요, 일부입니다. 네가 누군지에 대한 일부이며 as they are, 뭐 때문에 그 덕목들이 part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어떻게 너의 캐릭터가 형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일부이기 때문에 네가 누군지에 대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덕이라는, 덕목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너의 어떤 쌓여있는, 거기에 대해서 쌓여있는, 형성되어 있는 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 같은 것도 아까 쌤이 요거 놓치고 그냥 갔는데 as opposed to, 그죠? 요 비전형성과 앞에서의 대조, virtue라는 것은 비전형성과 비전형적 이력과 비전형적 충동과 이력, 이것의 대조성을 또 단어를 띄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이 둘과의 대조성. 이런 것도 빈칸으로 넣기 좋겠죠? 이게 이 소리야. 똑같은 얘기 반복. 분필로 하는 것보다 패드로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아? 아, 그래요? 색깔 딴 걸로 할까? 좀 연하게 할까? 불 껐는데 이게? 끈 건데? 더 밝아야 되나? 민수야, 넌 앞으로 오면 되잖아. 아니야. 그럼 니네가 책이 잘 안 보이잖아. 책은 어느 정도 보여야 되겠죠? 자, 어쨌든 다음 계속 가볼게. 그래서 마지막. 자, instant, consistent. instant는 즉각적인, consistent는 지속적인, 이런 말이야. 그래서 즉각적인, 지속적인 덕목이 따라서 불가능하게 되는 거. 뭐가 불가능해야 되겠어? 네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불가능한 건 결국 뭐겠어? 즉각적인 볼추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건 좀 연한가? 너무 안 보이나? 어쨌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인스턴트가 그래서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21번 지문이기 때문에 이 함축적 의미 추론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popping pill. popping이 뭐야? popping. pop 하고 나오는 거야. 잠깐 pop 하고 나오는 거야. popping a pill. 알약을 하나 갑자기 딱 하고 먹는다라는 것은 cannot make you, 만들 수 없어요. 너를 better person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이 얘기하는 건 아까 초반부에 나왔었던 뭐 촉진제, 뭐 부스터 같은 거 되지 않을까? 그치? 네가 부스터 하나 짝 하나 파핑하고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함축적 의미의 보기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보기 지문. 그래서 good trait, 좋은 자질이 come from, 어디서부터 오게 된다? 형성된, 이미 형성된 established behavior, 이미 형성된 행동에서 오게 된다. not from a single action, 단 하나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잖아. 니네 친구들 성격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그 친구의 그 성격이
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친구의 이미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지? 쌓이는 거고. 근데 또 10번의 선행을 했더라도 한 번 악행을 저지르면 사람은 그 악행 한 번을 기억하지 않을까. 유재석이 글쎄, 유재석이 음주운전하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그건 법적인 문제냐 도덕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시면 다양한 이론에 의존하는 측정. 이거 좀 난도 있는 지문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이라는 말에 대한 소재가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겠는데, 자, 측정인데 dependent on various theory, 다양한 이론에 의존하는 측정들에 관련된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process of measurement, 이 측정이라는 것의 과정은 과연 독립적인 것인가 의존적인 것인가. 그래서 이 글의 요지가 정답의 보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측정은 이미 정립된 이론들을 토대로 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합니다. 뭐 단위도 있고요, 그죠? 뭐 많은 단위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번 쌤이랑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1번. To determine the mass,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my bowling ball, 내 볼링공에 대한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앞에 to 부정사가 있으니까 목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I might put it onto a balance. 밸런스가 명사로 쓰면 균형, 저울이란 뜻이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케일이란 단어도 있거든요. 스케일도 저울이란 단어가 있어요. 밸런스랑 동의어. 스케일. 이 저울 위에다가 네가 그 볼링공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볼링공이죠. 볼링공을 놓고 compare, 비교해 보겠죠. it, 그 볼링공을 with 뭐와 unknown mass,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덩어리, 질량, 이런 것과 비교를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와 같은 많은 어떤 메탈 큐브 같은, 그 다음에 메탈 큐브 같은 것들과 같은 그것들 각각을 뭐 하면서 재면서 1, 10, 100 그램 같은 것들로 우리가 재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eighing 하시면 되고, 사실 요 분사구문에 여기가 잘린 포인트인데, 분사구문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 자리에 이제 접속사가 있게 되면 weighing ing가 아니라 뭘로 써줘야 돼? 본동사로 써줘야 돼. 근데 그 본동사는 접속사 앞에 있는 누구랑 같이 맞춰서 본동사와 맞춰서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compare과 비교 형태로서 써주셔야 돼요. ed가 아니죠, 여기서. 이거 지울게요. 동사 원형. 그래서 얘는 병렬로 맞춰주셔야 된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저울의 그 저울이 아니라 우리 이 저울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수평을 맞추는 그 저울 말이야. 요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볼링공 하나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g짜리, 10g짜리 뭐 이런 큐브 같은 거 있겠죠. 그죠? 100g짜리 뭐 이런 큐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 하나하나씩 놔보면서 볼링공의 무게를 측정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밸런스는 이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 그 위에다 물건 올려면 이게 바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저울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무게를 재는 저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그래서 things, 상황들이 get much more complicated. 근데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질 거야. 비교급 강조, much still far, even a lot. very는 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만약 내가 알기를 원해. 뭐를? The mass of a distant star. 저 멀리 있는 별의 질량을 내가 알고 싶어 한다면 상황은 좀 복잡하겠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물건을 그냥 재면 비교해 가면서 몇 g이구나 몇 g이 하면 될 텐데, 지금 저 우주 밖에 있는 저 별을 측정하기는 어렵겠지, 그지? 그러면 how do I measure it? 어떻게 우리가 그걸 측정할까요? 눈에는 보이지만 갈 수는 없는 곳이잖아.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잴까요?
We can roughly say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that이야라고. 뭐? Measuring mass of a star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involves various theory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사실은 얘잖아, 얘들아. 그럼 이 질문의 본질적인 어떤 질문의 답이니까 빈칸 추론 포인트로 놔도 괜찮겠고요. 지금부터 나오게 될 이 말 자체, 요 다음 페이지부터 요 말 자체에서부터 이제 시작될 내용이 방금 얘기했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질량을 잴 것이다 라는 얘기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거예요. 이걸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만약 우리가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the mass of a binary star야. binary star가 이제 두 개의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바이 앞에 바이라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 둘을 의미하죠. bicycle 뭐야?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bicycle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bi는 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쌍성의 어떤 질량, 두 개의 별을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 한다면 we first determine, 첫째, 뭘 결정해야 돼? The center of mass, 질량의 중심이라는 걸 측정을 해줘야 돼. between 뭐와? 그 둘 별 사이에서의 그 질량의 중심이라는 걸 먼저 측정해야 돼. Then, 그리고 나서 their distance, 그 거리, 그 두 별의 거리 from the center, 그 질량의, 질량의 중심, 그 중심으로부터의 그 거리가 which we can then use, 우리가 그리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부터의 그 거리, 그리고 together with the value of a period, 그 공전 주기의 값, 그리고 certain instance of Kepler's third law, 케플러의 제3법칙의 특정 예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돼, 먼저. 뭐 하기 위해서? 그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쌤, 전 문과라서 이 소리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집중할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니네가 케플러의 제3법칙을 여기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없다고. 이과라고 뭐 그거 알겠어? 문과라고 뭐 알겠어?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읽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얘들아. 구체적인 얘기를 읽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모의고사 읽는 방법이잖아, 결국.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기 위해, 이 글의 핵심이 뭐야?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시켜. 이 별의 질량이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쌍성이라는 것에 대한 별의 질량을 측정하려면 먼저 두 개의 별이 있으면 그 두 개의 별 사이에 있는 이 질량이라는 걸 측정해야 되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 그치? 질량의 중심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둘 사이의 거리,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거리 측정해야 되고, 또 다 같이 공전주기 같은 것들도 이 별 사이의 값을 구해야 되며, 또 케플러의 제3법칙, 즉 다시 말해 뭐야? 다양한 이론, 다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계산하려면. 그렇지? 그래,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필자가 좀 어렵게 얘기할까봐, 다시 말해, 측정하려면요,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뭘 측정해야 된다고? 다른 수량들을 측정해야 되며, use those values, 그 값들을 이용해야 되며, together with a certain equation, 특정 방정식, 즉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정식. 아까는 케플러의 제3법칙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다른 이론들, various theory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야, 얘들아. 문장 구조만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케플러의 제3법칙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이딴 말은 쓰지 않을 거니까, 그걸 영작하시고 이딴 말은 안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글의 흐름에 저기에 대해서 번잡스럽게 가시는 순간 이 지문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측정, 계속 똑같은 말이야. 지금 마지막 문장까지 측정은 그러니까 결국 뭐가 필요하다? 그 외적인 요소에 다른 이론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즉, 측정이라는 것은 not simple, 단순하며
and가 속성이 같은 속성이 돼줘야 되니까 직접적인 중간을 거친 estimation. not이 앞에 붙었으니까, 그치? 단순함의 어떤 직접적인 추정값, 측정치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속성들. 그러니까 지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 표현은 뭐야? 나레이 법비 먼저 구조부터 먼저 체크해 두시고 A에서 나와야 될 내용은 전반적으로 뭐야? 혼자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뒤엔 뭐가 나와야 돼?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mediate가 이제 중간에서 뭔가 중대되는 이런 의미니까 unmediated는 직접적인 의미가 되겠죠. 어떤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속성의 어떤 그 추정치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the determination, 결정입니다. 뭐에? 특정, magnitude, 크기들. 뭐 하기 전에 background, a number of accepted theories. 이 받아들여진, 확인된 그런 많은 이론 같은 것들의 배경 뒤에 있는 before, 앞에 있는 뭐다? 특정 어떤 크기들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기 눈에 보이는 저 별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저 별을 측정해 볼까가 아니라 그 별 주변에 있는 것들의 이론값을 통해서 추정치로 쟤를 결정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처럼 이렇게 볼링공 재야지? 그럼 볼링공! 자, 해서 무게 비교해가지고 얘 몇 그램 이렇게 재는 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저 별을 재봐야지 쟤는 뭐 케플러의 제3법칙에 의하면 무슨 단위로 뭐 얼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고 쟤와 쟤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그걸로 확립된 이론이 뭐 얼만큼의 무게였고 쟤는 또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거리상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얘도 대충 이런 정도의 값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결정 요인이라는 거야. 쟤를 무게에 딱 재고 몇 그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뭐다? 특정한 다양한 크기들로 인한 결정을 우리는 measurement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그 저울의 예시가 오히려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볼링공 그 자체를 가지고 재는 게 아니라 1g, 10g, 100g짜리의 큐브추를 놓고 얘의 무게를 결정하는 거잖아. 얘의 큐브를 통해서 볼링공을 측정하는 거잖아. 그처럼 얘도 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쟤를 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 큐에 4질문 갈게요. 그렇죠? 너무 또 짧을 수 있어요. 23번 가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어. 분석본도 이따 문제풀이랑 같이 해서 드릴게요. 참 이것도 까먹을까봐 여기 내놔야겠다. 자, 쾌락과 고통의 균형작용. 쾌락과 고통의 균형작용. 이건 무슨 말일까? 자, counteraction. 상호작용이라는 뜻이죠. 뭐에? 기쁨과 고통이. maintaining stability. 뭔가 안정성을 유지했을 때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의 어떤 상호작용. 반하는 작용. 자, pleasure와 pain은 friend일까, foe, 적일까, each other, 서로 간에. 이따 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항상성이라는 걸 추구하며 이따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십시다. 쾌락과 고통은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균형을 유지한다.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쾌락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과 고통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 서로 같은 곳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봐. Based on the discoveries. 이 발견에 따르면, 기반하여. 신경과학의 어떤 발견에 따르면 고통과 기쁨이라는 건 형성되거나 처리되어져. 어디에서요? 똑같은 뇌의 영역에서 처리된다. 방금 얘기했던 말 그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과 고통은 뇌의 똑같은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같은 애란 얘기야, 같은 애. 우리의 몸은요, 계속해서 strive for,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strive for, 이 homeostasis,
뭐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얻으려고 애씁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적 용법이니까 that은 쓸 수 없고요. 위치가 되셔야 되겠죠. 그죠? 이는 정의가 되어집니다. 수동태 주의. The balance of the bodily function. 이 몸의 기능에 있어서의 균형에 의로써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성 이퀄 뭘로 봐야 된다는 얘기 얘들아? 정의되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항상성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인 거잖아. 그러니까 몸의 기능의 균형을 우리가 뭐라 한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항상성이 뭐라고? 몸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without the body effect, 이 몸의 body effective compensatory mechanism, 뭐가 없이는 몸의 효과적인 어떤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이 없으면 이게 뭔데? 그 보상 체계가 또 계속적 용법으로 수식해주고 있죠. May cushion potential highs and lows. 뭔가 high, 무슨 우리 runners high, 기분 좋음을 얘기하고 low는 뭐겠어? 언짢음, 기분 언짢음, 그치? 그러니까 low and high, 기복이죠. 이 잠재적인 기복을 쿠션화 시켜줄지도 모르는 보상 체계, 효율적인 보상 체계가 없으면 we would be able to capable of, ove가 있으니까 be able은 to, be capable은 ove니까ove 있으니까 capable이 되겠다. 그치?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입니다. 잠깐만, 그 전에 니네 뭐 봐야 돼? 여기 without 보셔야 돼. 그 다음 또 뭐 봐야 되더라? would 플러스 be 보셔야 돼. 우리 이거 without 뭐 하기로 했어 얘들아? without 뒤에 주절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나 have, pp 나오게 되면 가정법 취급하기로 했어. 그치? 선생님 열심히 지금 열심히 형광펜칠 했는데 티가 안 나네. 어쨌든 without은 뭘로 얘들아? 뭐뭇이? 없다면 이라는 뜻이야. 없다면. 이 형광펜은 안 되겠다. 색깔을 좀 진하게. 됐네요. without. without은 뭘로 바꿨을 때?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에서 if가 생략되면 뭐? it과 were이 도치가 돼서 were it not for로도 쓸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ould, could, might 뭐? be 원형 쓰고 있다. 그치?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체크해 두신다면 어법으로도 잘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가정법 체크해 두시고 아까 여기 계속적 용법 체크해 두시고 다시 그러면 우리의 몸에 효율적인 보상 체계가 없으면 이 보상 체계가 뭐야 얘들아? 항상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내가 아파, 내가 고통스러워, 그럼 내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뭘 찾게 돼? 기쁨이라는 걸 찾게 돼. 그치? 반대로 내가 너무 기쁘잖아? 그럼 반대로 뭘 찾아? 고통을 찾는다고. 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내 너무 기쁘면 불안하지 않아? 오씨, 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내가 그랬어. 그러다가 내가 뼈 부러졌어 얘들아. 여기서 자 여기 봐봐. 그래서 보상 체계, 여기에서 항상성이라는 건 이제 이 보상을 해주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이게 보상 체계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생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항상성입니다. 자, 그래서 pleasure and pain, 기쁨과 고통은요, be like, 뭐뭐과 같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뭐와 같은 거야? Two sides of the same coin. 똑같은 동전의 이면성과 양면성과 같은 거야. 즉 다시 말해 그 고통과 기쁨이라는 건 seem to work together. 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요, are heavily reliant on, 아주 크게 의존해. 서로 간에 되게 크게 의존해. 뭐가? 고통과 기쁨이 서로 간에 의존하는데, 서로 간에 같이 작용하는데. and 다음에 동사 모양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병렬 뭐니? seem to 동사 원형. 컴마 다음에 두 번째 병렬 뭐니? are. 세 번째 병렬 뭐겠니? keep과 undermine이 될 텐데 의미상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것들은 같이 작용하고 서로 간에 의존하며 밸런스를 유지한다, 밸런스를 약화시킨다 라는 뜻이거든. undermine은 그럼 뭐야? 정답? 유지하다가 정답이 되겠네. 그치?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밸런스를. 자, 그래서 만약에 말이야, if you imagine pleasure and pain, 네가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as a two opposite point. 두 개의 반대되는 어떤 지점으로서 이 두 개를 생각해 버리면 on a scale, 아까 쌤이 밸런스 말고 뭐도 있다고 했어? 스케일도 저울이라고 했죠. 아까 전 지문에서 우리 볼링공 저울에다 놓을 때. 그치? 밸런스도 스케일도 둘 다 저울이야. 두 개의 반대 지점에 그 저울에 위치시켜 놓게 되면 you can easily understand. 넌 쉽게 이해할 거야. 내 니아라는 것을. 뭐? As one of the two points rises. 두 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두 지점이니까 반대쪽 하나니까 뭐겠어? another가 아니라 the other가 되셔야 되겠죠. 반대쪽 하나의 측면이 반드시 거기에 correspondingly 뭐? 상응해서 어떻게 될 거야?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쪽이 rise 하면 한쪽이 fall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까도 쌤이 얘기했었던 그 스케일, 밸런스 저울 뭐라고 얘들아? 이거 이 저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둘은 밸런스를 항상 pleasure and pain으로서 밸런스가 항상 유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가 굉장히 기뻐? 그러면 고통스러움은 줄어들 거야. 고통스러워? 그럼 기쁨이 서로 줄어들 거야.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그렇지? 자, 그래서 we've all heard, 우리는 항상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쎄요, accordingly, psychiatrist, 이 정신과 의사인 이 사람에 따르면 there may be, 아마도 some truth, 일부 진실이 있을 거야. 누구에게는 those words, 이 말에는 진실이 있기는 할 거야. 또 그 정신과 의사는 말해요. 뭐라고? 데디아라고. 우리 attempt to escape being miserable. 우리가 그 비참함을 피하려고 할 그 시도 자체가 are, is, 시도들이 주어니까 얘들아 수일치는 뭐랑? a랑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비참함을 피하려는 그 시도 자체는 are in fact 사실 뭐다? making us even more, 훨씬 더 miserable하게 만든다? miserably 하게 만든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얘기는 즉슨 뭐야? 우리가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비참함을 피하려는 어떤 시도 자체는 사실 우리를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든다가 이거랑 맥락상 맞겠죠. making의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부사가 안 되고 형용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무슨 말이야? This is because, 그게 왜 그러냐면 고통이라는 건 왜 비참함을 피하려고 하는데 계속 비참해지냐면 고통이라는 게 실제로 본질적인 구성이거든. 우리의 능력, 유지하려는 신경적 극단적 상태, 중립적 극단적 상태. 이 중립이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는 이제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균형. 중립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려는 그 능력의 본질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고통이라는 거. 내가 중립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결국 뭔 거야? 네가 기뻐서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네가 기뻐서 네가 pleasurable 해가지고 네가 miserable 한 건데 그 miserable을 피하고 나는 기쁨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몸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고. 오케이? 네가 지금 pleasure 하니까 pain 한 건데 pain이 좀 커진 건데 페인이 줄어든 건데 그 페인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건 뭐 때문이다? 네 몸이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또 뭐 허용하는 거다, 거부하는 거다. 그것을 허용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리셋, 재설정하는 거야. 뭐를? 너의 internal, 내면에 있는 저울을 back to the balance, 다시 균형 잡힌 형태로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야, 재설정하는 거래. 뭐 하는 것이?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야? 고통을 뭐 해야지만 밸런스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야. 고통을 허용해야지 네가 다시 밸런스 상태로 가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아,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그럼 고통스러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쁨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그럼 이 글의 다시 요제는 첫 문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쁨을 처리하는 것과 고통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서로 어떻다? 똑같다. 그치? 그걸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답 같은 건 잘 체크해 보시고 24번 오늘의 마지막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지문의 소재들이 좀 뻑뻑하죠? 그죠? 자, 새로운 것에 대한 유발된 촉구.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유발된 욕구. 자, 지속적으로 manufacturer driven desire. 그러니까 manufacturer가 생산자잖아. 그러니까 생산자를 기반으로 한 욕구. 뭐다? 새로운 어떤 장비에 대한, 기기에 대한 어떤 생산자 기반으로 된 어떤 지속적 욕구. 이게 무슨 말이야? That's the new genuine necessity versus stress desire. 이게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대시, 돌진. 바로 그게 뭐다? 진정한 필요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steered네요. steered. 조종되어진 desire, 욕구인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즉 생산자들의 조종에 따라 최신 기기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끊임없이 유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치? 선생님도 최근에 아이폰 17로 바꿨는데 그 전 핸드폰이 12였어 얘들아. 12. 근데 그것도 쓸만했어 사실. 근데 내가 한번 그게 이제 케이스를 씌워도 요 학원 바닥에다 그냥 떨어뜨렸거든. 근데 뒤에 그 유리로 된 거 있지. 그 뒷판이 애쩍 말고 뒷판이 그냥 와장창 금이 가버렸어. 그래서 그냥 나 쓸만해서 그냥 쓴다고 하니까 오래 썼으니까 바꾸자 해서 5년 만에 바꿨습니다. 5년 만에 바꾼 거죠. 근데 솔직히 와이프가 옆에서 푸시 안 했으면 나 계속 12 쓰고 있었을 거야. 아, 저것도 10입니다. 와이프는 16으로 예전에 바꿨거든. 그래서 와이프 핸드폰 저 꽁폰을 내가 지금 촬영 기기로 쓰고 있죠. 지금 공기계예요? 공기기입니다. 쌤 거랑 연결시켜놨죠. 계정. 아이폰이 몇년 써도 안 망가져요? 망가지겠죠? 근데 뭐 쓸만하면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해서 쌤도 젊었을 때는 그 최신 기기에 대한 어떤 욕망이 되게 컸거든. 근데 이제 핸드폰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야 됐다 그냥 써. 그렇게 되더라고. 야 아무리 그 n분의 1로 할부로 사더라도 어우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더라. 여러분들도 대학 갈 때만큼은까지만 그냥 쓰던 거 쓰세요. 대학 가서도 뭐 이렇게 막 물질적 요구에 막 저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우리의 욕망이 아니야. 핸드폰 최신 기기가 1년 만에 한 번씩 안 나오면 솔직히 안 사 우리도. 그지? 근데 갑자기 13, 14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17이 나왔어. 근데 뭐 관심 없었어 근데 맞다 17 막 나왔다고 막 광고 엄청 때릴 거 아니야. 노출시킬 거 아니야 광고를. 뭐 앞변 전면 카메라 무슨 버튼만 누르면 후면 카메라처럼 찍을 수 있다. 필요 없는 기능이잖아. 근데 있으면 또 편할 것 같긴 해,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생산자들이 자꾸 꼬셔대니까 야야야 우리 이런 거 만들었다 하고 막 꼬셔대니까 그래? 쓸만하겠는데? 좋겠는데? 하다가 가는 거지 뭐, 그지? 그래서 그 욕구는 누구 기반이다? 소비자 기반이 아니라 생산자 기반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manufacturers 생산자들은요 아주 노련하게 sow seed 씨앗을 뿌립니다. 어디에다가? 의심의 씨앗, 진심의 씨앗. 뭐에 관한? adequacy of our current devices.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기의 적절성에 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야죠. 의심의 씨앗을 뿌려야 야, 네 기기 별로야 이제. 우리가 만든 이번 17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아주 니네 이번 쓰면 아주 그냥 진짜 건우야 기저귀 차야 될 거야. 이번 거 쓰면 알았어? 막 하고 막 꼬셔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현재 너의 기기에 대한 적절성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가 그래 맥락상 맞아야 되겠죠. 그죠? 갑자기 the phone, 그래 핸드폰이 that was your lifeline a year ago, 1년 전만 해도 너의 목숨줄이었던 그 핸드폰이 is now, 이제는 뮤지엄 피스가 된대. 이거 필자가 더 거의 뭐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막 박물관에 놓여져 있는, 그치? 전시물이 된다 이거야. 이거 말이 돼? 그렇게, 그러니까 1년 전이었으면 아유 애지중지 막 내 핸드폰 막 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가 돼버려? 구석기 시대게 돼버려. 뭘 가능케 불가능케 하면서 keep pace with, 속도를 따라가는 거죠. Your digital demands.
너의 어떤 디지털 수요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디지털 속도의 수요의 속도를 맞출 수 없으면서 말이야. 그렇지? 없으면서 구석기 것들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unable이 글의 맥락상 맞으셔야 될 겁니다. And thus 따라서 the itch to upgrade begins.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itch, 약간 갈망이 begins. 이제 슬슬 시작되고 종종 뭐 하기 전에 there is a genuine need. 내가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그 진정한 필요가 있기 이전에 슬슬 뭔가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s cycle, 이러한 순환을 네가 말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최신 제품이 옛날 제품이 되게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 업그레이드의 갈망이 시작되는 그 순환이 isn't just be confined to 하게 되면 제한되다, 국한되다 이런 말이거든. 디지털 컴패니언, 우리의 어떤 디지털 동반자들에 국한되지만은 않습니다. 꼭 핸드폰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럼 모두 it spills over. 그 순환은요, 뭐로 spills over? 흘러 넘쳐 into almost everyday aspect. 거의 모든 측면들 쪽으로 다 흘러 넘쳐. 어디? 소비자 전자기기. From 뭐부터? self-driving car.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스마트 프리지, 스마트 냉장고까지 말이야. 그지? 너네는 지금 니네가 목숨 걸고 있는 전자기기는 핸드폰이 다지 뭐. 핸드폰, 태블릿. 그 정도 아니야? 그지? 노트북, 그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결혼도 안 가도 돼. 그냥 혼자 살게 되면요. 이제 진짜 막 별의별 게 다 청소기 필요합니다. 심지어 청소기, 세탁기 이런 거 신제품 나오면 못 참지. 어쨌든 every product, 모든 제품이요. seem to be 인 것처럼 보여. on an unstoppable march. march는 행진이란 뜻이야, 얘들아. march. 이거 마치는 대문자 M이면 3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march라고 있습니다. 행진이란 뜻이야. 멈출 수 없는 행진 위에 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march라고 있습니다. march. 어쨌든 행진이란 뜻이고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있다는 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지. 다음 버전 쪽으로 말이야. 그리고 the nex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 말입니다. 이 the next version의 동격 명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입니다. promise ing your life. 너의 삶에 혁명을 해줄, 그 혁명을 약속해줄, 대변혁을 약속해줄 그런 다음 버전 말입니다. promise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동명사는 취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what is fascinating or perhaps disturbing, 좀 흥미로운 것 아니면 좀 당혹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is the utter efficacy of this cycle in shaping our desire. 우리의 바램을 형성할 때 이런 순환의 절대적인 어떤 유효성 같은 것들이 바로 흥미로운 것, 당혹스러운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새롭게 나오는 거죠. 다음 버전. 그렇지? 흥미로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절대적인 유효성입니다. 우리의 바램이 형성될 때 그 순환의 효율성이 거기에 있다. 야, 아이폰 17 내가 사서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사실 IC 17 프로까지도 안 샀어. 프로가 그 모양새가 되게 이상하더만. 그지? 아이폰 유저로서 쌤도 그거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아무튼 그거 처음에는 욕 엄청 많았지. 뭐 저렇게 디자인하냐. 무슨 막 툭티, 진짜 카툭티에 모자라서 그 전체 막 튀어나왔잖아. 그치? 못생겼다고 막 하더니만 이제 좀 조용하죠? 왜? 예쁘다는 거야. 그거마저도. 사람들은 또 이제 쓰다 보면 익숙해져서 예뻐합니다. 그래서 요거 얘들아, 요런 거 니네가 쓰라고 하면 좀 짜증낼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원래 대시 여기 있어야 되는데 not so much that 하게 되면 뭐뭐인 게 아니라 이거인 거다 라는 뜻이야.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건 나레이버 B이냐 얘도.
여기 but의 내용의 원래 세미콜론 안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it's not so much that we want to use this device. 우리가 정말 최신의 장비를 원해서인 것이 아니라 we are led to야. 우리가 이끌어지는 거야. believe, 믿도록. we need it. 우리가 그걸 지금 필요하다라고 믿도록 유도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저거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계속 그 주기를 만드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가 지려고 노력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distinction between want and need, 그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의 그 구별이 뭐가 필요해? blues, 흐려지고 있어, intensifies, 강해지고 있어. 그 둘 사이가 뭘 뒤에 있는 내용 추가 설명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Shifting our financial priorities, 우리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in favor of 뭘 선호하면서 staying current with the trend, 이 추세라는 것의 현재의 추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이런 재정적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라는 뜻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저 필요한 것이 나한테 진짜 매력을 주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건지 흐려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for all the logical arguments, 이 논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뭐에 반하는 이러한 ceaseless, 끊임없는 sporadic, 간헐적인 잠깐의 이런 업그레이딩에 반하는 이런 논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조 내용 temptation, 유혹이라는 건 계속해서 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그래서 강요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이. 그치? 우리한테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4개만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단어하고 지난 시간 독보까지도 테스트 범주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